이번 결혼식에 부모님들은 어떤 성향이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편이에요. 힘찬 박수로 신부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부 입장! 아나운서 수익으로만 프리랜서 전향하고 600 정도? 또 많이 벌 때는 700, 800도 되는 것 같아요. 제주 그 성산에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 수익이랑 숙박업이랑 붕어빵 장사 다 해서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순으로 1200 정도 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주 MBC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아예 행사 업체를 차리자 이렇게 해서 행사 업체를 차리고 전국의 행사 MC들의 일을 따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 MC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제주 MBC 그리고 팍스 경제TV, 아시아 경제TV 이런 MC 또 생방송 리포터 아나운서 일을 하다가 제가 기회가 돼서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 공무원 일을 4년 정도 하다가 내가 원래 좋아했던 방송 일로 행사 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프리로 전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찰 공무원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안정적인 직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취향과 적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성이 맞아야지 공무원 이런 것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컸던 게 적은 월급이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고 9to6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딱 9급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실수령액이 187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월급은 20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월급이 적어서 퇴사하신 건가요? 솔직한 거는 그거였어요. 저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월급에서 쪼개서 아껴 쓰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걸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즐거운 일을 해야지 작은 월급에서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맞나? 할 때 행복한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공무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 반응이 그 좋은 공무원을 왜 그만둬? 안정적인 직업이잖아. 평생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잘릴 일이 없는 그 직업을 왜 그만두냐. 끝까지 버텨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딱 들어왔을 때 상하 조직이 확실한 답답한 분위기와 많은 사건 사고들을 대처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량에 비해서는 너무 월급이 작다. 워라밸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 공무원의 현실로 들어가면 워라밸이 정말 없습니다. 주말에도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바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새벽 1시도 2시도 출근해서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확실한 대가나 보상이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면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지금 편의점 알바보다 없는 월급이잖아요. 이런 데서 좀 현타가 왔었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에 왔는데요. 오늘은 주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사회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삶은 만족하시나요? 제가 퇴사한 지 정확하게 2달 됐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숙박업도 하죠. 프리랜서 아나운서 일도 하죠. 행사도 뛰죠. 레슨도 하죠. 많은 매장들도 운영하면서 경찰 공무원 할 때보다 월급 6배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 도착했고요. 오늘 일정은 또 결혼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결혼식 관련 담당자분이랑 리허설을 하거든요. 6시에 본행사여가지고 본행사 전에 리허설로 여러 가지 동선 체크랑 대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국의 행사를 다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서울로 출장을 왔습니다. 어디 사시나요? 제 원래 본가는 분당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원래는 경찰 공무원이랑 방송은 제주도에서 했었거든요. 제주도에 베이스가 하나 있고 분당에 본가를 두고 두 군데서 전국구 행사를 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결혼식 사회는 방송할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 넘었고요. 이제는 제가 프리로 전향하면서 주말에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업체를 차리면서 홍보도 마케팅도 하면서 많이들 섭외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이랑 좀 다르네요. 네, 이번 결혼식은 프라이빗한 결혼식을 좀 원하셔서 친인척 분들 중에서도 정말 소규모로 좀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 회장님 결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기로 했던 리허설 살짝 딜레이 돼가지고 여기서 대본 체크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행사하면은 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겠네요. 그쵸. 이제 보통 결혼식 행사를 하면은 결혼식 사회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섭외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이라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친하게 친근하게 전심을 다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또 미리 와서 확인을 해야 여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어떻다, 이번 결혼식에 부모님들은 어떤 성향이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편이에요. 경찰은 공채로 합격되신 건가요? 저는 경찰 공무원 전에 방송국에서 4년 정도 방송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MBC에서 방송했던 거는 문화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저거든요. 제가 제주 MBC 때는 이런 진행들을 많이 했었고, 예능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좀 차분한 방송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 TV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방송, 주식 방송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라디오 시절에는 교통이나 날씨들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된 것도 그냥 공채로 된 게 아니라 방송인 아나운서 특채라고 해서 방송인 경력에 이제 3년 이상 된 자들을 뽑은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 공무원에 운 좋게 합격을 했었죠. 경찰 했을 때 모습이에요. 순경에서 시작을 해서 경장까지 진급을 하고, 경찰 공무원 했던 시절이 헛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규칙이나 질서의 세계라든지 조직 세계,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업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TV 방송 아나운서를 했다가 경찰 공무원을 하고 다시 아나운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습니다. 오늘 결혼식 신랑 어머니시고요. 대본을 좀 체크를 사전에 어떤 방향을 좀 원하는지 조금 맞춰보고 하려고 합니다. 행사 색깔이 정말 다양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면 집안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 프라이빗한 모임처럼 해달라, 아니면은 군더더기 없이 해달라, 아니면 조금 재밌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진 분위기를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에 조금 뺄 게 있고 또 더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나운서를 10년 동안 하셨는데 대본 연습이 필요하나요? 잘하고 능숙해지다 보면 대본을 안 읽고 바로 무대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오래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그 설레이게 방송을 했던 때처럼 기초부터 한 번은 꼭 읽어드려요. 왜냐면은 본행사 갔을 때 의외의 변수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큐시트를 좀 참고하는 편이에요. 행사 이렇게 하실 때마다 대본 보실 텐데 대본 볼 때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국가 행사나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시상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디테일하게 조금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결혼식 같은 경우는 모든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뭐 하루에 3탕, 2탕도 막 하고 하니까 그때그때 이동할 때 빠르게 좀 캐치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신부 측이나 신랑 측에서 원하는 포인트는 그 결혼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꼭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리허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자석이고, 일반적인 결혼식장이 아니라 디너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밥을 드시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결혼식장에서 사회를 보면 빠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공장식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30분 단위로 빠르게 진행하고 딱 나가고, 다음 팀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엄청 돌리는데, 여기는 보니까 6시에 시작해서 좀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영상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봤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서 인스타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결혼식 사회 포트폴리오로 남기려고 찍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디너석을, 사회자석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은 잘 없는데 이번에는 좀 감동적이네요. 개식 선언 하시기 전에 사전. 15분 전이랑 10분 전에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담당 선생님께서 준비되면 저한테 사인 주시겠죠? 네, 사인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건배 제의를 신랑이랑 신부가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 신부한테 얘기하긴 해놨거든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떨리진 않으시나요? 늘 했던 거기 때문에 떨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결혼식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분위기는 자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30분 단위로 빠르게 진행되는 대형 결혼식은 전국적으로 늘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두는 좀 프라이빗한 노블레스 형식의 결혼식은 아주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내빈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시 결혼식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깊은 시작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귀한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서 화촉의 등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신랑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입장!
이어서 오늘 아름다운 최고의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할 우리 신부의 입장이 남아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신부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부 입장! 신랑, 신부, 행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나신 건가요? 네, 이제 끝나가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식 행사 한번 하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줄에 없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줄에 있는 사회는 뭐 25에서 뭐 20 이렇게 서울 경기권을 벗어나면 조금 더 다운되는 가격이 있는데 보통은 3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 행사는 많이 하시나요? 주말마다 감사하게도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뭐 3건, 뭐 일요일에 1건. 주로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작아도 4, 5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만원 5번 정도 하면 150, 160 주말 동안만 그 정도 버는 거죠. 그러면 결혼식 행사로만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결혼식 행사로만 450에서 5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 행사뿐만 아니라 기관 행사, 기업 행사, 포럼 사회 이런 진행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 아나운서 수익으로만 프리랜서 전향하고 600 정도? 또 많이 벌 때는 700, 800도 되는 것 같아요. 경찰 공무원 월급의 한 3배는 뛰었네요. 네, 그쵸. 경찰 공무원 할 때는 실수령액이 세후 207만 원이잖아요. 일단 아나운서 수익으로만은 거의 3, 4배 이상은 뛰었죠. 경찰 공무원 그만두고 다른 일도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경찰 공무원 전에 직업이 방송인이었고 방송국에서 생방송 진행자 MC 활동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로 잘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아나운서 일이 제일 저한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적성에 맞춰서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똑같이 피곤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피곤해도 행복해요. 그럼 아나운서 활동 말고는 다른 건 안 하시나요? 숙박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제주 그 성산에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거든요. 제가 싹 다 룸을 리모델링을 해서 리브애니웨어랑 33M2라는 어플에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 퇴사를 하고 아나운서 일 하면서 리모델링을 빠르게 진행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게 2명이거든요.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예약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시작하고 바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브애니웨어 올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싹 다 예약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시작해야 된다, 질러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숙박업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픈 특가 할인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리브애니웨어를 통해서 6월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숙박업으로는 이제 한 달에 7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 다 찼기 때문에 6월까지는 고정 수입이 이제 확실하게 준비가 된 거죠. 제가 아나운서 수익이랑 숙박업 수익 말고도 제가 한 개 더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푸드트럭 장사거든요. 근데 이 푸드트럭이 겨울 한철 장사예요. 붕어빵, 국물오뎅, 호두과자 이런 것들을 푸드트럭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진짜 마진 빼고 재료비 빼고 한 달에 한 500 이상은 솔직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잠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푸드트럭이 아파트 단지 내나 주정차 지역 행사장이나 축제장 이런 일정한 금액을 내고 합법된 장소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 수익이랑 숙박업이랑 붕어빵 장사 다 해서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마진 다 떼고 순으로 1200 정도 되죠. 퇴사하고 첫 달에 바로 그렇게 수익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엔잡이네요. 네, 완전 프로 엔잡러죠. 일단 공무원 자체가 겸업금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엔잡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못하니까 저는 엄청 답답했던 거죠. 하고 나선 진짜 후회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PR 시대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적어도 숨고나 당근이나 모든 기업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내 개인 사업자 뭐 프로필 이런 것들 템플릿을 만들어서 많이 뿌리고 섭외하고 내가 기획하고 문을 두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수동적이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주는 월급 받고 계속 사는 건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와서 이 야생의 세계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1000만 원 이상 벌어보니까 느낀 게 와, 내가 200만 원 벌 때랑 1000만 원 이상 벌 때랑은 확실히 내 삶에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지만 쉬는 시간도 없구나. 새벽부터 움직이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구나. 그걸 정말 제가 느끼거든요. 사실 워라벨을 생각했으면 그 일을 선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짧게 하자면 뭐 아나운서 학원부터 다니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나운서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많은 방송국이나 또 유튜브 채널이나 자기 SNS도 활발하게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방송 경력이 생기고 나면 자기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든 소속되어서 하든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실력을 갖추는 시간들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N잡 같은 걸 해보시는 입장에서는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전 진짜 유튜브로 숙박업이랑 겨울 간식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얻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튜브로 알게 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시도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동호회, 당근, 숨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퇴사를 하면 퇴사, 창업을 하면 창업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하려면 초기 비용은 필요하나요? 솔직히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초기 비용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들었던 게 아나운서 학원 한 1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숙박업 같은 경우는 경매로 샀던 물건을 제가 리터치를 했기 때문에 리터치 인테리어 비용 한 250 정도 소자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른다? 이런 생각은 느꼈거든요. 경찰 공무원 할 때는 제 마음가짐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은 제가 전국으로 다니고 더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힘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했던 거. 직장인의 삶을 벗어나서 누군가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온라인 건물주도 되고 싶고 우리 MC들도 볼 수 있다? 집안 자체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하면 된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저와 같이 이렇게 퇴사를 꿈꾸고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뭔가를 창업하고 도전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는 게 잘 맞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먼저는 직장 생활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남들과의 조화도 이루고 직장 생활도 해보셔야지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게 잘 맞구나 하면 가시는 거고 또 아 내가 이게 안 맞는구나 하시면 거기에 맞는 도전과 노력들을 연구하고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인생에 조금 위기를 느끼고 내가 진짜 달라지고 싶다라는 어떤 걸 느꼈다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로 꼭 돈을 벌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걸 찾는 거에 집중하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개발하고 노력하시면 돈은 쫓아온다, 찾아온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